Q&A로 넘어갈게요. Q&A 제가 넘어가기 전에 질문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좀 공통되게 나오는 것들 부모님들한테 좀 더 도움 드리려고 이게 MLST 학습 전략 검사 결과지예요. 이름은 안 나오고 그냥 결과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보시면 상담장에 특히 저같이 이제 학습에 관련된 상담을 할 때는 성격, 동기, 정서를 상당히 중요하게 봅니다.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이 행동 특성이라고 나타내는 이런 것들은 결국 공부 기술, 공부 방법인데 이게 아무리 잘 돼 있더라도 이 성격, 동기, 정서가 충분히 안정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공부법을 알려주고 뭔가 사교육의 도움을 받더라도 학업 성취도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히 정서는 최근 한 3개월, 6개월 사이에 아이의 정서 상태를 드러내기 때문에 아이의 정서가 우울하거나 불안하면은 인지 능력이 떨어져요. 그럼 아무리 책상에 오래 앉아서 공부를 한다는 모습을 보일지라도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인지적인 능력이 그렇게 잘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학업 성취도가 떨어집니다. 성적이 잘 안 나오면 아이는 이거에 따라 또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겠죠. 그래서 아이의 정서 상태가 꼭 부모님이 제대로 아셔야 돼요. 이 정서 상태가 안정적이지 않으면 아무리 공부, 방법론적인 거, 기술적인 걸 알더라도 잘 발휘되지 않고요. 동기적인 건 학습 동기죠. 진짜 학습에 대한 동기 때문에 오늘 진로 관련된 이야기를 했고요. 이 학습 동기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가장 많이 그래도 적절한 게 진로에 관련된 걸까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예요. 왜 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이 명확할수록 학습 동기가 그래도 그 힘든 입시, 학습을 견뎌낼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다음 성격적인 측면을 많이 보거든요. 효능감은 자기가 진짜 얼마나 잘하는지 자기 능력에 대한 신뢰감인데 이건 부모님 너 아무리 잘해, 너 괜찮아, 너 머리 좋아 이거 의미 없어요. 자기 자신이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까지 아이들이 학습을 하면서 경험한 자기 학습 효능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아이가 진짜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는지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는지는 아이가 깊이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결과 기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공부하고 있는데 내가 결과 성적이 잘 나올 거란 결과 기대가 없다라면 이걸 제가 상담을 해석을 할 때 어떻게 드려요? 효능감도 낮고 결과 기대도 나면 당연히 성실함이 떨어지죠. 내가 공부할 능력도 좋지 않은 것 같고 내가 공부해봐 성적도 안 나올 것 같아. 근데 누가 그렇게 성실하게 공부를 하겠어요? 당연히 불성실한 모습이 부모님 앞에 보일 거고요. 그러다 보면 갈등이 생기겠죠. 성격은 하루아침에 형성된 게 아닙니다. 정서는 최근 6개월에서 1년 사이의 정서 상태를 저희가 봐요. 급할 땐 3개월까지 보고요. 그러나 성격은 오랜 기간 형성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거 하나 음, 소홀하게 보면 안 되는 키워드들이긴 해요. 이 부분이 안정적이어야지 충분히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 아이한테 학습 개입을 했을 때 효과가 난다라고 보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거라서 다시 한번 가지고 왔고요. Q&A 보면 초등학교 때와 달라진 시스템에 적응하기 힘들어하고 공부의 목적을 상실한 것 같습니다. 이 관련된 질문에 이제 아이가 경험하는 왜 아이가 학습적으로 어려운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일단 어머니나 아버지가 좀 자세하게 아이하고 좀 이야기할 필요가 있고 아이가 좀 편안하게 이게 노출이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부모님이 그게 어려우시다라면 도움 받으세요. 사교육 과외 개인과의 도움 많이 받으시는 것처럼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상담적 도움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부모님들하고 잘 안 나온다면 도움받아서 아이가 이런 것도 충분히 풀어내고 아이들이 어떤 경험을 하는지 알아야 돼요. 아이들도 자기가. 그리고 충분히 이 마음에 대해서 인식하고 뭔가 찾아내야지. 이걸 자꾸 억누르다 보니까 뭔가 혼란스러워지고 뭔가 무기력해지는 경험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왜 갑자기 시스템이 달라진 건 분명하죠. 근데 너무 왜 적응하기 힘들어하고 공부의 목적까지 상실할 정도의 어떤 경험을 하는지는 아이가 뭔가 경험하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부모님하고 어떤 푸시나 이런 것보다는 일단 아이의 그 사춘기적 특성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세심하게
좀 도움이 필요한 아이일 것 같아요. 자, 문과 성향 대학 이거 이과 보내야 되는지 이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 3, 4학년, 5, 6학년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이때 문과 성향, 이과 성향이 진짜 뚜렷하게 있는지. 그리고 저는 문과 성향 충분히 4차 산업혁명 시대 콘텐츠, 제가 요즘 드라마, K 드라마, 한국 드라마나 영화들 되게 많이 지금 넷플릭스나 이런 데서 한류 열풍 일으키잖아요. 결국 콘텐츠는 문과적인 거예요. 스토리, 또 나가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진짜 문과적인지 이과적인지는 부모님들이 아실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초등학교 진짜 문과 성향, 이과 성향 나 있는 아이들이 있을까는 물음표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 좀 면밀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죄송해요. 다시 다운되니까. 뉴스에 보면은 이게 아까 그런 뉴스거든요. 최근 이제 작년에 입시에서도 이과 아이들이 문과 쪽으로 넘어와서 더 성과 냈다. 결국 수학이 또 이제 핵심으로 뜨고 막 수학 할 것 같아요. 수학은 4, 5학년, 5, 6학년 때 이때 이제 많이 이제 수포자가 많이 생긴다는 통계나 연구들이 있더라고요. 최근의 연구들이. 그렇다면 부모님들이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부모님이라면 아이가 수학을 포기하게 된 과정들이 연구된 게 있는데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지겹도록 문제 풀기. 근데 어떤 수학 강사, 유능한 수학 강사들을 이렇게 얘기해 보면 절대 그거 하지 말라고 해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그 지독하게 그냥 이렇게 문제 풀기 있잖아요. 지겹도록. 전혀 도움 안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아이가 문과 성향인지 아닌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실제 초등학교 때 이게 구분이 되는지도 모르겠고 실제 아이가 수학 성적이 잘 나오면 이런 말씀도 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수학 성적은 고등학교 때 차이는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능 차이나 뭐 여러 가지 영향이 있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 수학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왜 수포자가 될까? 다시 한번 좀 찾아보시고요. 아이의 좀 도움이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도 뼛속까지 문과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수포자는 아니거든요. 뒤늦게 하긴 했지만 제 아내가 이과였고 한 번은 짜증 얘기는 하더라고요. 자기는 스트레스를 풀 때 수학 문제를 풀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아내예요. 이과생. 그런데 중학교까지 수학이 그렇게 어렵다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다만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왔고 어떤 경험을 했느냐, 특히 부정적인 경험을 할수록 수포자는 빨리 되는 거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좀 그거는 좀 도움이 좀 세심하게 좀 도와줄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후에 진짜 수학이 진짜 필요한 직업분들 있잖아요. 수학학자나 물리학자 그거 아니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시험이나 과제 준비를 하는데 걱정을 하고 미루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아이, 스트레스에 취약한 거고요. 계획하고 실험하고 점검하는 거 어떤 안정감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가 도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중1, 중3 이 아이의 어떤 이전까지의 공부 아니면 이제 시험 보고 뭔가 성과를 받아들이는 과정에 있어서 뭔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나 그랬겠죠. 그래서 이 아이도 지금 이렇게 취약해진 아이들한테는 어떤 방법이라는 게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진짜 격려해 주시면 자꾸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부모님도 불안하실 거예요. 지금 중1이나 중3이 이제 한참 이제 진학, 대학 입시하고 가까워지기 때문에 불안하시겠지만 부모님이 먼저 마음 관리하시고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초등학교 3, 4학년 선행 얼마만큼 지능 확인하셔서요. IQ가 상위권 10% 안에 듣는다. 충분히 인지 능력 돌아가잖아요. 선행 가능하죠. 어디까지나. 아이가 또 인성적인 부분, 끈기 있고 성실하다라면 하세요. 선행. 할 수 있는 만큼. 그리고 스트레스 대처 능력이 아이가 좋다라면 하시면 됩니다. 요 세 가지 키워드만 말씀드릴게요. 아이 인지 능력 좋고 지능 검사한 후에 지능이 높고 그다음 끈기와 성실함이 있고 스트레스 대처 능력이 충분하다라면 선행하세요. 왜 안 돼요? 하시면 되지. 그다음 진학고 선택식 고려할 사 선행 학습 정도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생들 상담할 때 많이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충분히 학습되지 않고 자사고나 이럴 때 올라가는 아이들이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이 돼 있고 준비가 그다음 경쟁적인 환경에 스트레스 대처 능력이 충분하다라면 뭐 진짜 경쟁하고
성과 좋은 학교들 보내시면 되고요. 그게 안 됐다면 일반고 가서 준비해서 대학 입시 때 성과를 내는 전략으로 가셔야죠. 중의학습반부가 우리 자사고 진학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그 자사고가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는 학교인지에 따라서 아이의 선행학습 정도, 선행학습은 그냥 학습 능력인 것 같아요. 제가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대학교 1학년, 스카이 대학교 1학년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반 어느 학교든 가서 앉아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준비하는 거 많이 까먹었어도 금방 해요. 그만큼 학습 지식이나 이런 게 쌓여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보시면 아이가 충분히 많이 지식 쌓여 있고 능력이 되시면 가면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안 되면 거기에 맞춰서 또 가야 되고 대학 입시를 바라보셔야죠. 아무리 뭐 사람들이 자사고 이런 데 가야지 대학 입시를 잘한다 이런 거에 휘둘리지 마시고 아이에 맞는 것들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분야 뚜렷하지 못한 아이들의 진로 진학 방법은 함께 찾고 격려해 주시고요. 진로 진학과 힘들어하는 것도 계속 격려해 주세요. 찾아보시면서. 그래서 아까 자료 영도 원장님 말씀하실 때 드리겠습니다. 제가 2분이 지나니까 마음이 급해지네요. 도통 공부 안 합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질문이에요, 저한테. 이거 상담이나 코칭이나 뭐 진짜 필요한 어떤 것들 도움 주세요. 부모님이 안 되시면. 이 아이가 이렇게 무기력한 애 아닐 거입니다. 진짜. 뭔가 있을 거예요. 중학생 아이가 왜 이걸 안 하고 가장 중요한 거 알 거고 사회적인 거 자기 미래 보면 충분히 지금 고민하고 힘들 텐데 왜 안 할까? 뭔가 돌아가는 마음이 이게 있으니까 그럴 것 같아요. 부모님이 안 되시면 도움 받으세요. 마치 개인과의 도움 받듯이 상담이든 코칭이든 뭔가 도움 받아서 아이가 이 마음에서 좀 뭔가 변화나 성장이 일어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3분 지나서 오늘 좀 오류가 있어서 죄송하고요. 최영도 원장님이 진행하시겠습니다. 네. 저 오류 없이 잘 진행돼야 될 텐데요.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네. 오늘은 고교학점제 전공 적합성 설계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전공 적합성이라는 거는 현재 고교학점제가 진행되기 전에도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 너무나 많은 친구들이 문이과 통합된 후에 이과에서 문과로 전향하고,